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화면 좌측에 다른 포함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 이거, 이론, 분석 작업, 4. 자, 이제 목표값 찾기 마지막 부분에 하셨죠, 하나. 자, 하나 더 해보고 시술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트명 목표값 찾기 2시트로 넘어가시고요. 얘들 교재는 143페이지. 자, 문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연합회에서 서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1억이 되려면, 자,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러면 서초점 냉장고 판매 값이 가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자, 문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여기를 관심을 일단 두겠다는 이야기고, 이 값이 지금 현재 9,600만인데 이게 1억이 되려고 합니다. 되려면 판매량이 D10셀 얼마 돼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자, 어제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깔끔하게 갑시다. 자, 여기에 영향을 주는 수식이 한 개 이상이 여기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숫자 값이 원본 값이 두 개 이상 한 개 이상이 있겠죠. 그래야 이 문제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그 한 개가 뭐라고요? 한 개 이상 중에 한 개가 뭐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영향을 주는 원본값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왜 문제 나와 있는 거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요게 얼마, 요게 바뀌어야 요게 바뀌겠죠. 근본적으로. 그러면 요게 얼마만큼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볼 때, 즉, 수식의 결과값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직접 바뀔 수는 없고 원본에서 바뀌니까 원본값 한 개의 변화를 알고 싶다. 나머지는 고정이다.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한 데 있습니다.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 여기 있는 내용 잘 이해하시되고 필기 시험에도 뭐 물어보가 뭐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수식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 있는 셀 그게 여기 210셀이죠 문제 211셀이 110셀인가 잠깐만요 10이군요. 이 10셀이군요. 그 다음에, 저 카피 잘못했군요. 자, 찾는 값. 요거 모른 척 합시다. 자, 여기 숫자 값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는 자릿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입력하실 때는 콤마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값을 바꿀 셀. 자, 여기를 목표값이라고 그랬고, 이 목표값 1억을 찾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원본값 몇 개? 한 개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여기에 관심을 두겠다. 그래서 확인하시니까 30개에서 아마 뭐 더 팔아야 되겠죠. 뭐. 한 개 더 팔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목표 값에 도달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확인. 이렇게. 그 시험은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익히시면 되고 데이터만 다를 겁니다. 뭐.
자, 시트 옮기겠습니다. 목표값 3시트로 가시고, 목표값 찾기 3시트로 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143 페이지, 144 페이지. 자, 영진 출판사 판매 현황표에서 실판매 금액 평균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골드 회원 할인율이 시일부가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자, 마찬가지 실판매 평균 211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 이제 문제 풀 때 이거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원본 값에 의한 수식, 결과값. 시 2천만 원 바뀌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개의 한 개 이상의 원본이 존재할 건데 그중 한 개가 뭐라고요? 회원 할인율이라고.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건 이거 두 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문제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시면 되고요. 목표값 찾기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숙식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결과값 요거죠. 실판매 금액의 평균. 이 값이 얼마에 도달하고 싶다고요? 2천만, 20만, 200만, 2천만. 그럼 값을 바꿀 셀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한 개, 참조. 그러면 요 값에 도달할 거다. 뭐, 오케이. 그냥 30%에서 27% 바뀌었네요. 자, 저장. 자, 보스없지만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135페이지 갈게요. 이게 실습을 시켰는데 왜 제가 바로 해버렸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8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3파일 여시고, 자, 화면상에 편집 사용, 노란색 띠 모양의 내용이 나오시면 보이시는 분들은 편집 사용 단추 눌러주시고, 저희들 교재는 135페이지. 자, 이 시트에서 할게요. 3월 영업이익 표는 요거죠. 죄송합니다. 5월 영업이익표는 여기죠, 여기. 표는 판매가 B셀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니. 판매량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일단 기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여기는 천천히 할 겁니다. 생산원가. 이건 수식이네요. 수식의 결과값이네요. 임대료 숫자네요. 여러분들 이런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 따라오세요. 인건비, 비칠. 숫자네요. 뭐 그거 확인만 하세요.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영업이익. 수식이네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는 녀석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B4셀이 영향을 주네요. B4셀 수식이네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식은 B2, B3이 영향이죠. B2, B3 숫자죠. 그러면 요거 바뀌겠죠. 그럼 요것도 바뀌겠죠. 뭐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 수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진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용할 앞으로 배우게 될 이런 기능들은 여기다 이 기능 세 가지는 다 뭐 어떻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과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이 기능들은. 뭐 하시다 보면 느껴집니다. 앞에 뭐 목표값 찾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BOS, P7의 영향을 받죠. 그럼 BO, 숫자네요. B, B3하고 자, 수식이죠. B2, B3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바꾸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겠네요. 자, 그 다음, B6에서 B7. 여기 숫자요. 그러면 요거 바꾸면 요거 바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네 가지란 이야기죠. 이 네 가지의 원본들 중에 한 개를 뽑거나, 원본 한 개를 뽑고, 네 개 중에 원본 한 개를 뽑거나, 원본 두 개를 뽑거나, 뽑아서, 자, 밑에 갑니다,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표 기능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판매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본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뭘 뽑았냐면, 판매량을 뽑아가지고 일정량 값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행의 변동량, 이 숫자 값들의 모음을 집합을 변동량이라고 그러고 방향은 가로 방향, 행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의 변동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판매가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판매가를 뽑아서 일정량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걸 변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향이 세로 방향, 열의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 두 개, 여러 개의 원본들 중에 한 개나 두 개를 뽑아서 일정량 변화시켜 놓습니다. 자, 변동에 따른, 자, 그런 그 이야기고요, 지금. 변동에 따르는, 판매량, 판매가 변동에 따르는 영업이익의 변화를 C1호에서 G20셀까지 넣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요 범위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영업이익 값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변동량이라는 건 그러면 결과값이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 변동량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원본 값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원본 값이 있고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인과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뭐가 필요합니까? 수식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수식을 어디다 작업하냐면 행열 변동량이 교차되는 요 셀에 합니다. 즉 결과값이 나오는 앞쪽에다 이렇게 합니다. 앞쪽에. 여기다가 수식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수식 작성. 이 구조에.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식 아세요?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이 자료를. 그럼 우리는 이 자료를 모르니까 여기 있는 영업이익 계산식을 우리는 복사했을 건데, 자, 잠깐만요. 복사하실 때 셀을 하시지 마시고 수식 자체를 복사하세요. 자, F2번 키, 그리고 수식 자체를 범위 설정, 그리고 복사, 단축키 외우고 계시죠? 자, 빠져나올 때 ES시키, 기능에서 빠져나온다, ES시키. 자, 일단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왜 이런 방식을 써야 되냐면, 저 주소가 절대 참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저기 만일에 지금처럼 상대 참조나 혼합 참조로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자동 치우기는 근본적으로 무슨 기능이겠죠?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죠. 그러면 상대 참조는 내가 위치를 다른 곳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해버리면 자동 치우기가 그냥 셀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식 자체를 복사해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뭐 기억나시면 직접 타이핑 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오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 복사 빠져나와서 셀 선택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겠죠. 똑같이. 요것과 요게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원본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영업이익 값을 나타내려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밖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요 구조를 우리는 데이터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능은 어디 있냐고, 여기 이제 결과값을 나타내기 위한 기능, 데이터표라는 기능은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그리고 행입력셀. 자, 자, 이 수식에 참여한 셀을 찾으러 가는 방법입니다. 행입력셀이라고 그래서. 자, 요건 구조적으로 행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요 내용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실제 의미하는 바는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판매량은 어느 셀을 참조했겠습니까? B3셀을 참조했겠죠. 그 다음, 열 입력 셀을, 자, 셀 주소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 값. 그리고 판매량. 아, 이게 의미하는 게 판매가. 죄송합니다. 판매가. 판매가. 그러면 판매가 계산할 때 판매가는 B2셀을 참조했겠죠. 그래서 확인 단추 누르면 여기에 변동량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에 이 수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표의 형태로. 이런 기능을 데이터 표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두 개 선택했죠. 자, 한 개 선택할게요, 이제. 저기. 자, 데이터표 3, 3입니다, 3.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이제 앞에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2번 건너뛰고 3, 139페이지. 설명할게요. 다른 예제 가지고 실습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같이 봅시다. 문제 내용.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를 이용하여 상환금액을 계산했다. 상환금액을. 요건 PMT라는 함수는 우리 저한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구나, 함수는 인수를 통해서 셀 줄 수 있는 값들을 통해서 결과값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고요. 이건 크마 1급에 나오는 함수 문제, 함수 내용, 함수입니다. 근데 이걸 뭐 2급에서 이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수식에 의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계산한 것이다. 오케이. 자, 데이터 표기는 설명드렸죠? 여기 뭐 기능을 이용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이자율 변동 요거죠, 요거. 자, 이번에 하나밖에 없네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 그래서 결과가 상금액 월이 어디에? G6에서 G120 영역에 계산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결과값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원본에 해당된다 그랬고 결과인 상금액 월이 여기 나타나요. 그러면 원본과 결과가 있다고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뭔가 가운데 연결고리 해주면 뭐 수식이 작성돼서 수식이 어디에 작용하면 결과값 앞쪽에 수식이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금의 월을 계산하는 수식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 옆에 왼쪽에 여기 있는 걸 가서 쓰면 되겠죠. 식 자체를 복사하세요. 식 자체를. 그리고 빠져나오시고 셀 선택. 이렇게 이렇게 식이 똑같은 식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원본에 해당되고 수식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선택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이네요. 요걸 데이터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표 기능에서는 원본 값을 두 개를 뽑거나 한 개를 뽑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표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입력 셀, 행 방향으로 나와 있는 변동량, 값들의 모음 없죠? 그럼 작성 안 하면 됩니다. 열 입력 셀, 열 방향으로 나와 있는 값들의 모음, 변동량. 이거 의미하는 건 이자율이죠. 근데 이자율은 여기 원본에 있는 뭐하고 같은 겁니까? 연이율하고 같은 거죠. 그 정도 센스는 있어 주셔야겠네요. 자, 이자율. 그래서 수식에서 어디를? C4셀 연이율 값을 참조했겠죠.
여기는 설정 안 합니다. 행은 값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면 이렇게 저장.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저장하라는 이야기는 오늘이나 내일,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데이터 표 2로 가시고 저희들 교재는 132페이지로 갈게요. 137페이지. 한 3분 정도 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 하셨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뭐 지금 클릭 소리가 안 들어보니 다 하신 거 같네요. 그, 사실 쉬운 기능들이 아닙니다, 이게가. 이걸 제대로 써먹으려면 사실은 뭔가 미천이 좀 경영학적인 어떤 미천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값을 도출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뽑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닥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려면 경영학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서 만든다 그러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지금처럼 딱 틀이 정형화되어 있고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 때문에 그대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시험 때문에 이걸 이제 배워서 가시지 실제적으로 이 기능을 실무에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기본을 사실 때는 나중에 이제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기능을 쓰시게 되면 그때 아마 이 기능을 찾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냥 엑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영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다는 거,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투자금,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투자금,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수익률, 뭐, 여러 개 정도만. 아까 전에 제가 색깔 안 바꿀 겁니다. 이제 수익금을 계산한 거다. 이 계산식이죠. 그다음,
데이터표 기능을 위하여 데이터표는 원본에서 한 개나 두 개를 뽑아서 일정 양 값들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변경시켜 놨습니다. 수익률 값하고 투자 기간 연 값하고. 그럼 여기에 그다음에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수익금 계산하는 결과값이 여기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이 결과값이 표시될 앞쪽에 수식이 작성되어 있다. 수익금 계산하는 시간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우리가 이 함수 몰라도 됩니다. 그냥 복사만 하시면 됩니다. 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식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하시고 복사 빠져나올 때 ES 시키 뭐 단추를 쓰고 싶으시면 취소 앞에 있는 이 취소 단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입력 취소는 됩니다. 빠져나옵니다. 셀 선택 붙여넣기 그리고 요게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구조를 선택하셔야 되고 이걸 데이터표라고 이야기했고요. 데이터표 기능 자체는 어디 있냐면 이 결과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데이터표 자체는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방형 행입력설 행방형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이게 실제 의미하는 바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수익률은 C4셀을 산출했을 거다. 열입력셀, 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열 방향으로 나와 있는 값들의 모음, 변동량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실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투자기간 연 값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계산할 때 투자기간 연은 어디? C3셀을 참조했다. 그렇게 설정해서 확인하시면 모든 경우의 수가 저 수식에 다 입력이 되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다. 됐죠? 교재에 있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 자, 8 바꾸겠습니다. 8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5, 분석 작업 5, 열기,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면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저희들 교재는 146페이지. 시트는 시나리오 1. 자, 거기 있는 내용을 읽기 전에, 잠깐만요. 어, 첫, 첫 시각이죠. 제 기억은 첫 시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 서식 하실 때, 제가 이런 내용을 하나 가르쳐 드린 게 있거든요. 요 10, 20, 30, 40이 저 범위를 표기하라 그러면 H3에서 H36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는데 실제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응?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개수 데이터라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이 범위에 이름을 부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록 단추에서 나와 있는 이 이름을 자, 요 개수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을 이름 정의라 그러고 저 이름이 목록에 이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개수, 뭐 수량 이렇게. 그럼 요걸 우리는 정의된 이름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핑 치다가 오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 주는 방법이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 편집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래서 편집 단추 눌러서 이름을 개수에서 수량으로 바꿨던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때는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조 대상이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할 때 셀 하나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 범위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을 달겠다. 이걸 이름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요 내용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갑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 요거 세율
화면을 조금만 좀 줄일게요. 세율, 여기네요. 숫자네요. 내용 파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월별 세금합계, G7, 그다음 G12, G16, 어? 다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자, 확인들 다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문제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건 아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일단 좀 다르게 표기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G17, G7셀에 영향을 주는 자, 데이터, 요 합을 계산할 때 영향을 주는 값들은 G4, G6이죠. 그럼 G4, G5, G6 하니까 F4 공급가네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여기. 그렇겠죠?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 B18 세율이죠.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요 빨간색 다 값 바꾸면 여기 바뀌죠? 예? 여기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뀌겠죠? 예? 아이고, 여기도 바뀌겠죠? 이해됐어요? 이 식 파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F18. 오케이. 이게 끝인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것만 끝이지. 자, 어찌됐든 이것밖에 없나? G4, G5, 6에 세금이 공고가의 수식이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년 수업에서 이 교재 지금 올해 지금 처음 썼는데 파일이 작년 파일은 여기 수식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어찌됐든 여기도 뭐 숫자고 자 어쨌든 요것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럼 요 파란 색깔 된 게 뭐 어쨌든 최종 결과값이든 중간 결과값이든 결과값이죠. 중간 과정의 결과값이든 최종 결과값이든 값들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방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표기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값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자, 이제 내용 파악하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자, 그러면 세율이 바뀐다라는 건 요 원본 값이 바뀐다는 건데, 요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나리오라고 표현합니다.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 그럼 요게 바뀌면 요건 자연스러로 따라 바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본 값도 한 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한 개 이상을 바꿀 거라고요. 바꿨을 때 결과도 이렇게 결과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동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 지역이 여기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개 이상의 원본 중에 몇 개만 바꿀 거라고요. 지금 저희들 이 문제의 사항은 한 개만 바꾸겠다 원본 값을.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알고 싶다고요? 몇 개? 세 개를 알고 싶다고요. 세 개를 알고 싶다.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이제 원본, 자, 우리가 여러 개의 원본들 중에 관심을 어디다 주고 있냐면 문제 내용에 보면 여기에. 그다음 결과에는 여러 개의 결과값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 세 개. 왜?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사각형. 셀 이름은 이름정의, B18셀은 세율, G7셀은 소개 1월, G12셀은 소개 2월, G15셀은 소개 3월로 정했었죠. 이름정의죠. 자,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자, 자, B18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클릭. 세율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G7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소개 1월. 천천히 하세요. 오타 생기면 더 귀찮습니다.
다음, C1, 2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소개 2월. 자, 1호가 G16이었군요. G16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소개 3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혹시 오타 생겼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1. 자, 방금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원본값 한 개 이상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시나리오의 이름은, 자,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것 때 시나리오가 있어야 영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표지에 제목이 달리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세율인상이라는 이름. 세율, 원본값 한 개, 세율,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한 개가 12에서 15로 설정하겠다.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 시나리오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이나, 그 다음 세율, 원본값이 9% 설정한다. 자, 그러면 요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은 어디 가서 설정을 하셔야 되느냐? 값을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데이터 탭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란 기능을 통해서 원본 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 작성, 여기서는 추가라고 합니다.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인상. 자, 여기 밑에 변경 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본 값 한 개 이상. B18. 여기서 한 개 이상의 원본을 선택한다고. 한 개 이상의 원본을. 그리고 자, 값 설정은 다음 단계에 가서 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세율이라고 셀 주소 대신에 정의된 이름이 이렇게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가 잘못 입력하셨으면 오타가 생기겠죠? 자, 여기 값이 15%. 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이나 변경 셀은 맞으면 그대로 쓰시고요. 안 맞으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값을 설정합니다. 9%. 아, 0.09라고 실수값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자, 여기 만든 시나리오죠. 자, 시나리오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B18, 시나리오 일단 하나만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하시고 여기 12%입니다. 기본값이.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표시 단추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에 설정한 원본 값을 표시하겠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다음 다시 세율이나 다른 시나리오 선택할게요. 그리고 표시하면 설정한 원본 값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값 다 기억나세요? 자, 닫혀서 나갈게요, 일단.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12%였나요? 다시 바꿔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원본값 전체가 뭐 어떻게 또 바뀌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다음 특히 결과값은 더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우리가 이 결과값을 알고 싶어서 지금 원본값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일명요연하게 딱 눈에 딱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자, 다시 세일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시고요. 그래서 요런 바뀌는 사항에 대한 결과값들이 막 변화가 심했잖아요. 우리가 그 기억을 못 하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약. 그런 내용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고 싶다. 요약. 뭐 요약 정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 그래서 결과물을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요약의 종류 중에 요약이라고 하는 건
그 일반적인 표의 형태로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표. 그다음 피벗 테이블 아직 용어 안 배우셨죠? 곧 배우게 될 부분인데 일단 요건 잘 모르니까 배제. 그리고 시험에 일단 기준 여기서 나올 건데 자 삼각형 네 번째 교재에도 돌아가셔가지고 네 번째 삼각형 봅니다.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시트 앞에 위치하죠. 자, 시나리오 보고서 요약 보고서 종류가 이게 되든 어쨌든 항상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시트 삽입은 항상 삽입이라는 개념은 항상 기준이 왼쪽,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트를 선택했으니까 왼쪽 편에 이렇게 나타내죠. 앞쪽에 나타나겠죠. 그다음 밑에 이제 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항목 선택하시고 결과 셀은 자 문제사가 자 여러 개의 결과들이 있는데 몇 개의 관심을 두신다고요? 원래는 한 개 이상. 그러면 내가 이만큼 다 관심 둘 수도 있고요. 부분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고 난 이만큼만 관심 있는 거. 지금은 어디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세 개의 관심 있는 결과 값들을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하나 완성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요 상태에서 잠깐 제가 교재로 돌아갑니다. 146페이지. 네 번째 삼각형 아래쪽에 보면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146페이지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하며, 자, 정답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우리 교재처럼 이런 그림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교재처럼 문제에 그림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과 일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봐야죠. 우리가 오타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까 셀 이름 부여하실 때 타이핑 쳤잖아요. 그 다음 또 시나리오 이름 작성할 때 또 내용 썼죠. 그 다음 또 원본값 설정할 때 입력하셨잖아요. 그럼 오타가 생기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서 여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 시트를 지우고 나중에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잘못되었다. 시트 지우세요. 요거. 지우고 나중에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부분이 이제 어디라고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름을 수정한다. 됐죠? 셀 주소도 잘 선택하시고, 다시. 그러면 이상 없어요. 자, 방법 가겠습니다. 방법. 잘못돼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갑니다. 가면 해당 시나리오 선택해서 오른쪽에 편집. 그래서 이름 바꾸시고 셀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서 이 값도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다 수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시나리오 관리자 창에서 뭐 다시 요약을 다시 처리를 다시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때 결과 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종류 형태를 설정하겠다. 확인. 그리고 저장. 네,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